교실에 꽉 찰 수준이죠. 교실은 네, 통로가 없고 거의 엄청난 수의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콩나물처럼 시루처럼 앉아서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당시에 조사했던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인구 유입이 학생 학령하던 유입이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해서 개월사업 지구 자체가 좀 이제 노후되면서 학생들이 쭉 빠져나가는 식으로. 과거 7, 80년대 초등학교, 당시에는 국민학교 교실의 풍경입니다. 이 좁은 공간 속에 학생들이 빽빽하게 들어앉아서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칠판에 가득 적힌 수업 내용을 공책에 받아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학급당 학생의 수가 60명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도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한 학급에 2개의 반을 편성해서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2부제로 운영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얼마 전 찾아간 제 아이의 교실에서는 학생 25명 정도가 모둠별로 나누어서 앉아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학생의 수는 줄어들고 교실 공간은 넉넉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저출산과 뉴타운, 또 신도시 등의 사업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이주가 많아지자 빈 교실을 걱정하는 학교들도 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사회 현상에 정반대로 과거 7, 80년대 교실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근 몇 년 사이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신도시 초등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이 계획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과밀 학급이 이 지역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엔 교육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신도시의 또 다른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미사 강변도시.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접해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가격 때문에 수도권 인기 택지로 부상한 곳입니다. 신혼부부 특별 분양이나 다자녀, 생애 최초 특별 분양 등을 통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 예상보다 영유아와 초등학생 어린이 수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미입주 세대의 초등학생은 이제 약 한 2,700명 정도가 추가 발생해서 약 한 9,200명, 9,150명 정도의 초등학생이 예상되는데 미사지구 초등학교는 총 7개 교가 되어 있고요. 신축을 할 당시에 거의 똑같은 규모의 그 중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다. 예를 들어서 강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0개 학급으로 이제 신설을 했는데 중축을 23학교 학급을 중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정도로 거의 2배에 가까운 똑같은 게 똑같이 하나 더 지어야 되는 그 정도의 심각성이 있다. 경기도 교육청의 초등학교 최대 수용 공고 학생 수는 30명에서 32명. 미사 강변지구는 아직 입주가 60-70%밖에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기도 교육청 편성 기준은 고사하고 과밀학급 기준인 35명을 넘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 지역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현재 지금 한 학급당 평균 한 40명 내외입니다. 네, 40명 내외고 이제 많은 반은 한 47명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교실에 꽉 찰 수준이죠. 교실은 네, 통로가 없고 거의 그냥 과밀하다 보면 일단 교실이 조그마다 보니까 그 조그만 교실에서 그 많은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하려고 그러면 다들 날씨가 더울 경우에는 애들이 다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고. 하지만 단순히 좁은 교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학생 수가 늘면서
애초에 계획된 학교 시설 대부분이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수도시설의 경우 계획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사용하다 보니 기다림은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몫입니다. 급식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실을 갖다 이렇게 1학년부터 6학년을 운영하자 그러면 한 3-4시간 걸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학년, 6학년을 1층, 2층으로 배치를 시켜가지고 그쪽은 이제 교실 배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학년은 이제 3층, 4층으로 해서 저학년만 급식실을 이용하게끔. 음악실이나 미술실 등을 일반 교실로 대체해 특별 활동실을 사용할 수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특별활동실은 거의 부족해서 뭐 컴퓨터실이라든가 미술실 여러 가지로 시청각 교육실 해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원스톱 됐고 운동장에 뭐 한 최소한 5-6반이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운동을 아예 못하고 교실에서 그냥 대체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교사 1인당 적정 학급 규모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이 25명 이상이면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준을 크게 넘어선 미사 강변지구 초등학교들의 경우 교사들의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과밀학급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시다가 다른 학교로 전근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병가 휴가 내시는 분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 미사 강변지구 입주가 70% 정도밖에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9년 입주가 완료되면 지금보다 더 최악의 교육 대란이 벌어지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사 강변지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의 모습입니다. 초기에 학생 수가 30명 수준이었을 때 책상과 책상 사이의 간격은 68cm로 다소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늘면서 45명 수준이 되자 책상과 책상 사이의 간격은 42cm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 학생과 칠판과의 간격은 49cm에 불과했습니다. 42cm라는 간격은 앞에 학생이 일어서면 의자로 인해서 뒷 책상이 밀려들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간격입니다. 학생들 간의 소통이 많은 요즘의 교육 방식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좁은 교실에서는 기대했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보다 학교 신설이 늦어지면서 과밀학급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좁은 교실 문제를 떠나서 학생들이 먼 거리로 통학하는 과정에서 안전 문제를 담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수도권 동북부의 마지막 신도시로 인기가 높았던 남양주 다산 신도시. 하지만 올해 말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학교 문제로 인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는 초등학교 4개, 교실 수는 저희가 일반 교실로 치면 138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특수는 별도로 또 있고요. 저희가 진건지구는 세대수가 18,200여 세대인데 저희가 학생 수는 약 4,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 진건지구내 입주가 완료되는 가구 수는 모두 5천여 세대. 하지만 이 시기에 맞게 개교하는 초등학교는 단 한 곳뿐입니다. 원래 2개의 초등학교가 함께 개교를 하도록 추진했지만 한 곳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개교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저희가 5번이 떨어졌어요. 계속 올렸는데 그러다가 올 초 상반기 때 중앙투자심사에서 2019년 9월로 학교 설립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내년 상반기 입주가 완료되면 1,100여 명의 학생이 유발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30학급으로 운영되는 진건3 초등학교는 학생 수 기준 평균보다 200여 명가량 많은 학생을 수용해야 합니다. 엄청난 수의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콩나물처럼 시루처럼 앉아서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그 수의 공부를 하는 상황은 절대 신도시에는 지금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입주민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지만
일시 과밀을 해결할 뾰족한 대안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진건 3초, 4초, 5초 다 필요했는데 저희가 받은 게 교육부에서 이제 통과된 게 3초밖에 없다 보니까 진건 3초는 교실이 30실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이제 5,004세대의 학생의 입주민 세대의 자녀를 30실로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더 큰 문제는 1km가 넘는 통학로를 지나 학교를 다녀야 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학교를 2.2km라는 거리를 도보로 어떻게 이용할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지금 문제점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다음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크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항로가 사실은 상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보금자리 지구에서 가장 늦게 개발되는 곳이 상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현장을 좀 오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 때문에 걸어서 등하교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학교에 오가는 일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애들을 학교로 데려다지 못하는 부모들은 애들에 관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안전하게 학교를 못 데려다 주기 때문에. 통학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영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 우선은 셔틀버스 운영을 경기도시공사나 아니면 시청에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건설사와 같이 그 세 개의 매개체에서 합동으로 지금 셔틀버스를 운영해달라고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앞으로 시작될 교육 대란에 입주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공립학교가 설립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해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교 3년 전을 기준으로 먼저 학교 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학생 수요 예측 등 교육 환경 평가를 거쳐서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부가 중앙 투자 심사를 통해서 학교 신설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요 예측이 잘못돼 학생 수가 부족하게 되면 예산 낭비 지적을 받게 되고 반대로 학생 수가 넘쳐서 과밀 학급이 되면 교육 환경이 저해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면 학교를 더 지어서 학생들의 불편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학부모나 학생들의 생각이지만 실제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과밀 학급 문제는 학생 수요 예측 실패가 불러온 참사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당시에 조사했던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인구 유입이 학령 아동 유입이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해서 많이 이렇게 과밀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 수요 예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표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다른 이 미입주 블럭에 대해서 이 표본 학생 발생률을 적용을 해서 세워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했을 때 세 단지의 표본이 20%에서 27% 이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지구 내 최초 입주한 세 블럭의 학생 수를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공받아 이 표본을 바탕으로 추산된 수치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분양 과정에서 개발 계획이 변경된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실제 학생 수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매 제한을 풀렸다는 그런 변수도 있고 서울과 인접한 그 지리적 이점도 많이 반영이 되어서 그 당초에 집계됐던 그 학령 아동들보다 또 다자녀 특별공급이라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학령 인구를 봤을 때 정말 이례적인 수치로 많이 발생을 한 것도 큰 요인이죠. 또 하나 아쉬움이 남는 것은 미사 강변 지구의 경우 초등학교가 8곳으로 늘어날 수도 있었지만 추가로 한 곳에 대한 학교 부지 확보 요청이 반려되면서 7개 학교만 설립됐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8개 학교를 이제 하겠다, 초등학교를 그 기본 계획을 그렇게 하겠다고 국토부에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7개가 됐거든요. 그것도 좀 아이러니하다. 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보금자리는 LH에서 다 주관을 하고 LH의 산하기관이 이게 그 상위 기관이 국토부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국토부와 다
핸들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과밀 학급을 불러온 가장 큰 책임은 미사강변지구를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부에 있다는 얘기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교육청과 관계기관 협의를 따랐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들이 8개를 만들었다가 7개 간 게 아니고요. 네. 7개를 계획을 하니 이제 교육청에서는 8개가 필요하다는 2009년도 의견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시청에서는 이제 관계기관 협의 의견으로 8개를 최초에는 제시하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심의를 통해서 그러면은 뭐 적절한지 아닌지를 보겠다라고 했고 심의 때 이제 7개로 통과를 한 거죠. 근데 오히려 그 4차 때 12년도인데 그때는 또 뭐 교육청에서도 그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물론 시기는 좀 다르지만.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분양가 상승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 교육지원청의 추가 설립 의견을 반려했다는 겁니다. LH 차원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용지 한 곳을 1개교를 추가로 확보할 경우에는 이 미사지구가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특성도 감안을 했을 때 조성 원가가 상승되면은 이제 분양가가 상승되고 그에 따라서 그 부담이 입주민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서 그 초등학교 8개는 어렵고 7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사실상 저희 의견이 반려되었습니다. 과밀 학급으로 인한 미사강변지구의 학생들의 불편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교육지원청은 책임 떠넘기기만 하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도시 개발 계획을 세우는 주체하고 학생을 수용하는 주체가 다르거든요. 도시를 개발하는 이제 주체는 이제 일반 행정에서 하는 거죠. 이제 그 시도하고 시군구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학생 수용은 이제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이 지금 분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분양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급격하게 변동이 생겼을 경우 그걸 통해서 이제 학교에 관련된 문제를 학생 수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산 신도시의 경우 교육부의 획일적인 학교 신설 기준이 문제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하단에 미금 초등학교나 도농 초등학교, 근교 초등학교나 유휴교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 진권지구에 3차하고 4차를 설립시키면 해줬다. 그럼 진권 5차는 조금 늦게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유휴교실이 이렇게 많은데 라고 해서 5번째까지 갔던 거예요. 그 진권지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규모는 있지만 고립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보통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 처음에는 학생들이 막 계속 이제 차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점점 그 개발사업 지구 자체가 좀 이제 노후되면서 학생들이 쭉 빠져나가는 식으로 이제 되니까 유지 운영이 2개까지 해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교육부의 입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신도시의 학생 수가 증가한다고 무작정 학교를 늘리면 막대한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4년간 신도시가 밀집한 경기도의 신설 학교 승인율은 계속 감소 추세. 교육부는 신도시 등에서 새 학교를 지을 경우 다른 학교를 폐교하거나 주변 학교와 신설 학교를 통폐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학교 총량제. 정부가 학교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편하고 아이가 원하는 교육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경제 논리가 아닌, 쉽게 말해 학교가 생기면은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잘못 쓰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감 때문에 일단 애가 확인된 상태에서 이런 행정이 집행이 되면은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애들에게 가는 겁니다. 결국 교육부가 교육을 경제 논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교육에 대한 가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제 얼마나 우선순위가 되느냐. 그리고 이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미래에 우리가 이제 그 발생하게 될 비용을 갖다가 얼마나 이제 상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갖다가 이게 투자와 복지 개념으로 접근을 하느냐. 교육을 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최소 수준만 제공하는 것이 그게 하고 다른 곳에 재원을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하느냐. 요거는 이제 아마 정부 차원에서 정부의 그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를 하나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설립 이후에도 매년 40억 원 가량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마다 학교를 짓다 보면 지금과 같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 점점 학생 수는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빈 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육부는 학교 신설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이렇게 경제 논리로만 재단할 수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신도시에서 학교 부지가 일단 정해지면 추가로 학교 신설이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제한된 부지 내에서 도시를 계획하다 보니 새롭게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보다는 기존의 학교를 증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도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학교에 대한 수요 예측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미사 강변지구 학부모들이 바라는 최고의 해결책은 학교 신설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학교를 지을 만한 부지가 없어 사실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학교 증축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증축이 예상이 되는 곳이 네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 세 개는 증축하는데 미사강변 초등학교, 미사중앙초등학교, 망월초등학교 해서 약 한 9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 제가 1차 추경 때 다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증축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차선책으로 증축이 결정됐지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게 안전 문제인데 또 이게 혹시 부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랬다고 들었는데. 증축 공사 중에 나오는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해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도 있고 학교 층수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조망권 관련 민원도 고민입니다. 주변 그 상가라든지 그 주변에 그 주택 주민들 간의 그 불만이 많은 이유는 이제 뭐 소음이라든가 뭐 분지라든가 조망권 내지는 그러니까 일부 이제 주민들은 또 자기네 이제 조망권 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생 수 과밀로 인한 문제도 교실을 증축한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운동장이 이제 비좁다 보니까 학생들이 운동하기 쉽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활동실이 모자라서 학생들이 전혀 특별활동에 관련된 거를 하기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식사를 할 때 그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 역시도 하기 쉽지 않고, 좀 그런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리실이나 뭐 조리기구 설치 문제, 그런 것도 향후에 많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다산 신도시는 교실 증축도 여의치 않습니다.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할 진건 2초등학교의 신설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시적인 과밀이 예상이 된다고 해서 이 진건 3초를 증축이나 학급수를 증설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교실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큰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그 진건지구의 이제 서쪽에 있는 한양 수자인 B8블록 위에 있는 진건 2초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중투의 상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언제 개교가 될지 기약을 없는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밀이 일어난 뒤 증축은 차선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반복되는 신도시 교육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원활한 소통과 함께 학교 신설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교육부에 학교 신설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신도시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학교 설립에 있어 전향적으로 좀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게 주장이고, 그 맥락에 이제 이번에 촉구 건의안에 보면은 36학급 이상인 대형 학교만 신설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20학교 이상 소규모 학교도 신설될 수 있게 좀 완화를 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요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우리가 이제 학교 간 이제 통합된 학교 신설 방안도 좀 검토해달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학생 수 부족으로 개별 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상황에 따라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통합된 형태로 운영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학교를 도시계획 단계부터
지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습니다. 이렇게 학교 시설을 단순히 아이들 학교 교육을 위한 시설만이 아니고 학교 시설을 이제 복합해서 이걸 지역사회랑 같이 이제 공유하는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이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거예요. 이 건의안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담긴 내용들과 최근 몇 년간 겪어온 시행착오를 잘 보기에 앞으로 학교 신설과 관련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가까운 학교로 보내겠다는 것은 어떤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하는데 신도시에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계획적으로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이 교육은 경제 논리가 아닌 반드시 한 사람이라도 정당하게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학교, 국민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과거 소학교였던 말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국민학교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지난 1996년 3월에 현재 쓰이고 있는 초등학교라는 용어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콩나물 시루 같았던 교실은 훨씬 더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졌습니다. 흔히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개인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50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밀학급의 원거리 통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바람하지 않았던 선진국의 앞선 교육 시스템은 둘째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평범한 교육마저도 받기 어려운 상황. 이들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보편적인 교육 환경을 외치는 것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닐 것입니다.